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가 1000% 이상 상승한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머스크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쌀 때 더 사라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후 시간이죠. 여러분, 날씨가 쌀쌀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벌써 3월 달입니다. 자, 이제 3월 달이면 조만간에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겠죠. 여러분, 이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도요, 주말에는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도 또 주일도 빠짐없이 나가서 이 달리시거나 또 짐에 가서 이 또 덤벨도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러스앤젤레스는요 토요일입니다. 저는 토요일 이 주말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전히 참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엔 무엇을 합니까? 우리 투자 철학 배워야겠죠? 어제도 투자 철학 우리가 피에로 렌치의 투자 철학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또 살펴볼 투자 철학은요. 오늘은 워런 버핏입니다. 자, 워런 버핏은 제가 옛날에 과거에 좀 많이 살펴봐드려서 사실은 이 버핏보다는 또 다른 분들 전설적인 투자들을 많이 살펴봐드리고 있는데 자, 버핏은요. 이 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인문학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인문학 서적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어떤 설하기보다는요. 인문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꿰뚫으면서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돈이 이렇게 거래가 되어지는 소위 주식시장에서 일하면 숫자만 밝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버핏의 얘기들을 보면 숫자보다는 인생을 관통하는 인문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정말 돈을 벌려면은 인문학적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푼돈 만지는 사람들은요, 늘 숫자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 계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인간의 니드나 이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인간이 어떤 방향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고찰, 뭐 역사적 안목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요, 결국 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주식을 알아보는 눈도 생겨서요, 긴 안목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큰 돈을 보통 법니다. 뭐 숫자를 가지고 내 계산 뭐 이렇게 조물딱 하는 분들은요. 보통 이 푼돈 벌고 막 그럽니다. 자, 어찌됐건 이 우리 워런 버핏의 또 인문학적 통찰 좀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Someone's sitting in the shade today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늘날 그늘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sitting in the shade today. 그러니까 정말 그 나무 밑에서 야자수 밑에 하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 바다에서 야자수 밑에서 우리 코코넛 그 주스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바다를 보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someone sitting in the shade today 오늘날 그렇게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편히 코코넛 그 주스를 마시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자, 이유를 얘기합니다.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인문학적 통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뭐 그냥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심플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특히 이제 버핏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뭐 아무나 하는 것과 이렇게 그 평생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만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늘에서 편히 코코넛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말 오래전에 투자를 한 사람은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형성되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5년, 10년, 15년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거.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자산이 점점 커져가죠. 그러면 그 든든한 자산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때 정말 쉴 수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기 싫은 직장의 보스가 있어요. 그 상사가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할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상사가 여러분들을 윽박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정말 가기 싫잖아요. 나이도 먹었는데 윗사람한테 잔소리 듣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정말 듣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자산이 형성돼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나는 그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안 다니겠어. 나 이 나이에 그 욕 못 들어먹어. 이런 식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특히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한테 욕 들어먹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 상사가 부장 뭐 이 위에 윗사람이 더 젊은 사람이야.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윗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소리 저 소리 듣게 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때 직장이라는 건요, 취미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 자립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정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어제 지금 그 백악관에 와서 거의 쫓겨나듯이 나갔잖아요. 그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하고 앉아서 있는데, 저는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액면으로만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굴욕을 당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트럼프 저 왜 저렇게 윽박지르지? 아니, 저게 깡패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정말 저렇게까지 와가지고 멀리 날아왔는데, 저 백악관에서 저렇게 굴욕을 당하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은 이 약소국의 입장에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정치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조리돌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요, 백악관에 와서 미국 그 부통령하고 미국의 그 내각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완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약소국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태어났다.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내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그러면 내 대통령이, 내 왕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젤렌스키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의 상황과 똑같아요. 일본 제국 그리고 미국 제국 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했어요. 우리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다고요. 못난 우리들의 나라.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못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나라,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그 일본, 러시아, 뭐 그 당시 뭐 여러분 미국을 중심, 이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고요. 왜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적인 눈으로만 보라고요. 만약에 젤렌스키가 그 나라가 강했고 그리고 정말 이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나라가 튼튼했다라면 여러분, 섣불리 그게 이렇게 조리돌림 당했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력이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강하게 이 경제적이며 이런 것들이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요, 너무 지금 현재 바람에 정말 이 촛불이 꺼져갈 만한 그런 정말 지금 연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면서 창피를 당하고 백악관을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이 맞아요. 카드가 없어요. You don't have any card.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you're not in 그 포지션.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투자 얘기하면서 제 아들이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학생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저희 아들이 우크라이나 학생을 가르치게 될 때, 한국 아이를 가르칠까, 우크라이나를 가르칠까 할 때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 그게 3년 전인가 그랬는데, 딱 전쟁이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나서였거든요. 근데 그 전쟁통에 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정말 그때는요, 와,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전쟁통이니까 막 그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극률한 마음에 아주 그 아들에게 우크라이나 학생을 가르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 3년 이상을요. 근데 아들이 그 하면서 늘 참 그런 마음이, 그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늘 약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참 어찌됐건 여러분 여기서는 투자적 관점만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그늘에서 편히 쉬고 여유를 가지려면요. 경제 독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가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래서 10년 전에 5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6년 전에 7년 전에 테슬라를 사고 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이렇게 떨어지건 폭락하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장기 투자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22년도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100 초반까지 떨어질 때도 사신 분들, 그때 사자의 심정으로 산 사람들이 지금은요 뭐 280, 290, 300 아무렇지 않다고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요. 그냥 또 그런 시간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때보다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요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뭐 뭐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쌀 때 사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쌀 때 샀으니까 그렇죠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시면요 여러분들 욕 들어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점에 샀으면 괜찮지만 고점에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중점 고점에 사요 여러분. 우르르 몰려들 때 그때 다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지금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테슬라 주식이 폭락하건 아니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요. 여러분들이 입장료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너무 그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전에 투자했다라면 그리고 22년도 그 어려운 시간에 $100 때 계속 사모았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400대에 사서 지금 300대로 내려왔다? 그거 여러분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서 버티세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에 돈이 생길 때마다 더 사모으세요. 결국 여러분 테슬라가 긴 안모르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지나가면 나중에 몇 년 뒤에는요. 한 3, 4년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또 보게 될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면서 코코넛 주스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명언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또 4, 5년 뒤를 보고 투자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를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팔사팔 하다가는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경제 소식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Consumer Confidence죠. 이 CCI라고 하는데, 그 Consumer Confidence Index라고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의 어떤 그 구매력이랄지 자신감들 있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통 100을 뛰어넘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10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뭔가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그래프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프가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 했는데, 자, 지금 이번에 뚝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98.3이에요. 거의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도 뭔가 가격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트럼프 때문에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야,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세우지? 그러니까 회사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이 뭐 유예 한 달 유예했다가 막 지금 뭔가 돌발적인 것 같은 그런 막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예상은 했지만 근데 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덤벼들지는 예상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요, 소비자 신감이 뚝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랄지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뚝 떨어졌는데 또 이게 좀 지나다 보면요, 트럼프가 이 사실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본인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관세 올리면은 당연히 초반에 예민해져 가지고 주가가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 10년물 금리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제가 내일 또 한번 그 내용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상황을 분석해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지금 점점 더 이 국가 재무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이게 되면요, 결국 또 회복하는 때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시간도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5년 후의 주가에 대해서요, 지금 어마어마한 또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자, 우리 그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머스크가 이 답글을 직접 달았는데 그 글이 뭐냐면요, 지금 이 보시는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이 빅테크들 있죠.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의 미래의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향후 5년 동안입니다. 향후 5년쯤 되었을 때에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있을 것인가 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테슬라가 먼저 나옵니다. 테슬라가 258%입니다. 자, 뭐 굉장하죠. 그 다음에 2등이 엔비디아입니다. 193%.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마존이 137%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128%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7% 뛴다고 했고요. 알파벳 구글이 76%, 그리고 애플이 5년 동안 한 45%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등이 테슬라, 2등이 엔비디아. 제가 지금 늘 말하던 거잖아요.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258% 하니까 에게 이거밖에 안 올라? 5년 후에 야, 이거 그러면 딴 거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 데이터는요, 이 존이라는 분이 based on analyst estimat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 합친 겁니다. 그렇게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낮게 좀 편차가 큰 편이잖아요. 대부분이 굉장히 좋게 내지만 거기에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낮게 두잖아요. 옛날부터 머스크하고 CEO가 싸우면서 그때부터 아직까지 그 변화 전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낮게 주지 않습니까? JP 모건 같은 경우가. 자, 아무튼 간에 굉장히 지금 이 어떤 그런 평균치를 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머스크의 답글을 살펴보기 전에 이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258% 뛴다고 그랬고, 엔비디아 193, 아마존 137, 넷플릭스 128, 마이크로소프트 107인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그냥 100%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5년 뒤에 5년 동안 100%가 어떤 주식이 오른다라는 게 여러분 이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죠. 워낙 요즘 뭐 30% 뛰고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200 한 몇 불에서 한 5배 이상 뭐 6배 이상 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렇게 뛰니까 요즘 뭐 5년 동안 100% 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100%면은 5로 나눠보면 연간 몇 프로 성장이냐면 20% 성장해요. 여러분, 20%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넣어서 20%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무엇을 해서 20% 수익을 얻는 데가 있겠어요? 넣었는데 20% 결국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리스크가 더 있고 변동이 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지만 뭐 여러분 사실 연간 20%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년 동안 100% 성장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건 193, 200%니까 연간 40% 뛰는 거죠. 5년 동안 200% 성장하는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연간 40% 성장이잖아요. 테슬라는 258이니까 연간 지금 뭐 거의 50%씩 성장하는 거죠. 이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올해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내년에 더 뛰게 되겠죠. 한번 올라버리면 미친 듯이 올라버리잖아요. 자, 그걸 일단 먼저 아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한 욕심 낼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래쪽에 이 글을 썼습니다. 머스크 아래쪽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will require outstanding execution, but I think a more like 1000% gain for Tesla in 5 years is possible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엄청난 outstanding execution, 어마어마한 실행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앞으로 테슬라가 5년 동안 1000% gain, 1000%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1000% 이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1000%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게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CEO가 자신이 없으면요, 이런 걸 글에다가 남기지 않아요. 왜냐? 요즘은 글이 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 뻥쟁이 뭐 이렇게 욕 들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충분히 1000%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1000%면 이게 5년 동안 1년에 그러니까 200%씩 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매년 평균으로 낸 거 그렇지 어느 시점에 막 폭발적으로 올라버린다고 200%, 300% 우리 엔비디아에서 경험했잖아요. 막 오를 때 막 2배, 3배씩 막 뛸 때가 있잖아요. 6개월 단위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위에 애널리스트들 거를 종합해 보면은 로보택시랄지 로봇에 이런 걸 전부 지금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봇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로보택시만 예를 들면요. 여러분, 로보택시가 6월 달에 나오고 앞으로 점점 이제 나오게 되면 확장될 건데 캘리포니아에도 작동하고 다 작동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웨이모를 통해서 비교해 드렸죠. 지금 웨이모가요, 이 하루에 뭐 한 3만, 4만 정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 7만 700대 있죠.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한 4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00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7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만 번, 4만 번 정도의 하루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택시 운영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700대도 많은 거죠. 왜냐? 그 한 대당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기계 장치들이요.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전부 다요. 그리고 자동차도 본인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현대 아이오닉이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돈으로 거래하겠죠. 뭐 저렴하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택시나 마찬가지예요. 차를 미리 공급받고 거기서 뭐 매번 갚아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택시 회사가기 때문에요. 근데 테슬라는요, 지금 700만 대가 굴러다녀요. 근데 이 700만 대가 또 매년 지날 때마다 이게 이제 1000만 대가 되고 1300만 대가 1500만 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700만 대가 로보택시로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0만 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700대 가지고 지금 3만 번, 4만 번 썼는데 700대가 아니라 700만 대면 이게 몇 배입니까, 여러분? 무지막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곱하기를 여러분 3만 번 하는 걸 곱하기를 해보세요. 하루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한 건당 5불이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계산이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서 뭐 70만 대만 하더라도 이게 700대 70만 대면요. 이게 지금 만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할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어마무시한데 앞으로 이게 또 FSD가 다른 회사들이 라이센싱을 하게 될 거라고요. 뭐 이 중국 회사들도 그렇고 독일 회사도 그렇고 테슬라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라이센스 그거 매번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또 로봇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로봇은요, 빨리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앞으로 5년 동안은요, 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뭐 테슬라에 또 하고 있는 여러 지금 서비스 쪽,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1000%가요. 근데 로봇이 들어가거든요. 로봇은 아마 2030년도부터 그 이후 봐가지고 또 한 5년, 10년 정도 보면요. 그건 뭐, 이제 상상 불가죠. 10 트릴리언 이상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조, 지금 우리가 1조 달러가 아니라 10조 달러 뭐 사이즈로도 그것만으로도 그 시장이 그 이상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본다면요, 테슬라의 미래의 상승은 아주 이 머스크의 자신감이 차 있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이렇게 길게 보고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폭락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두려우면요, 막 사팔사팔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처럼 얘기했죠. 결국 오래전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결국 오늘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다. 코코넛 주스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신다면요, 지금에서 5년 동안은 내가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지겠지만 결국은 큰 상승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지금 중국에서 FSD가 풀리고 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SNS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분석해 드렸죠. 특히 그냥 막 그 테슬라 비판하거나 테슬라를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 말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올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국의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올린 것들, 그 내용들을 막 전문적인 분석들, 기술적인 분석들을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올라오는 다른 소위 화웨이 거랄지, 뭐 이 바이두 뭐 거랄지 뭐 한 4개, 5개 정도가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 그랬죠. 그들은 그냥 기계적이거나 되게 우물쭈물 못하는 게 많은데,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너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도 지금 직접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면서 재미난 부분을 올려놨는데, FSD가요, 지금 중국적인 상황, 미국에는 거의 없는, 미국에는 사실 그 톨게이트랄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 가보면 그런 톨게이트가 있거든요. 아래쪽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톨게이트에 보면은 이제 도로비 내면서 저 지나가면, 우리 이 한국에도 저런 거 많잖아요. 고속도로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저 톨게이트에 돈을 내고 빠져나가는데, 미국은 전 톨게이트가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없어요. 정말 그 특별한 얼바인 쪽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 한국 시장, 한국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이제 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미국은 기본 도로에는요, 이런 톨게이트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달려 나가는 거거든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 고속도로를 달려 나가는데, 근데 지금 여기 중국도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FSD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이 톨게이트를 할까? 미국에 없는 톨게이트를 과연 FSD가 중국에서 잘 될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특수한 사항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특수한 사항이죠. 그래서 DUI 체크 포인트랄지, 우리도 한국에 보면은 술 마셨는지 아닌지 알코올 검사하고 이런 그 체크 포인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잘 지나가고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no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톨 게이트 있죠? 이것도 without any intervention in China. 그러니까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잘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미국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Was FSD trained by watching publicly available videos on those scenario?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잘 운전해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요, 이거 지금 그 유튜브나 어디 영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걸로 연습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가지고 미리 연습하고 온 거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테슬라는 이런 데서 뭐 연습해진 게 없죠. 그냥 미국에서 다 연습되어진 건데, 근데 지금 테슬라는 사람처럼 운전하잖아요. 뭐 장애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워낙 정확하게 다 분석하기 때문에 고정된 거, 얼마 전에 그걸 분석했잖아요. 고정된 거랄지 움직이는 타겟이랄지 다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지나가고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뭐 톨게이트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직접 테스트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works like a magic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매직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자율주행 FSD를 타보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처럼 운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자꾸 뭐 그러니까 테크가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이 소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지금 뭐 테슬라 자유 FSD 완성도가 뭐 95%다, 뭐 97%다, 98%다 이러면서 99%도 안 되지 않냐? 사람 생명을 다루는데 100%가 되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테슬라 자율주행을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FSD를 타보세요. 타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사람도 운전을 100% 합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100% 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운전하는 거 뭐 봐보세요. 어떤 데 깜빡하면서 뭐 파란불인데 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빨간불인데 지나가기도 하고, 교차로에서 뭐 잘못 좀 늦게 진입하기도 하고, 급증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부주의할 정도로. 근데 이 FSD가요, 이 FSD도 당연히 아직까지 뭐 우리가 100%가 이 세상에 있겠냐마는 적어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 그게 만약에 99.9%면요, 그 정도면 맡겨도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안전한데요. 피하고 이런 거 있죠. 막 갑자기 돌발적으로 차가 뛰어들고 그런 건 사람보다 나아요. 반응하는 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보다 사고를 더 줄여줘요. 보통 노인들이나 여성들이 운전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뛰어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면요, 그냥 내놔도 돼요. 완벽하죠. 99%면 대박이죠. 뭐 사람보다 나은데요. 사람이 운전해서 99%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요, 충분히 사람들이 사고도 남고요,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목표는요, 사람보다 월등히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가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SD를 안 타봐서 그래요. 타보면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타보면은 오늘 1부터도 얘기했지만, 정말 테슬라의 미래가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여러분들 많이 힘든 거 잘 압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그게 다 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걸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5년 뒤에는요, 여러분들 또 그때 로봇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보고서 또 여러분들이 아유, 나도 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세요. 자꾸 주가 들여다보고 뭐 다른 얘기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소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가 250달러까지 빠지고 200달러까지 빠지고 100달러대까지 열려있다,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상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부정적이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면요,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했죠. 안전한 주식. 뭐 애플 같은 거 사두시라니까요. 마소 사두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시기도요, 이렇게 계속 지나보면서 운동하면서 지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올라 있을 때는 내가 그때 잘 견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기스였습니다.